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에서는 새로운 전쟁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년 넘게 이어진 참혹한 전쟁, 수만 명의 사상자, 그리고 간신히 이뤄낸 휴전 합의. 하지만 그 평화는 너무나 짧았습니다. 휴전 2단계를 앞둔 지금 세 가지 치명적인 변수가 동시에 터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마스의 무장 해제 거부. 두 번째, 이스라엘 군의 강제 작전 준비. 세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 여부.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중동은 지금 전면전 재개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전쟁이 다시 시작된다면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파괴적이며 훨씬 더 광범위한 충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현재 가자 지구의 실시간 군사 상황, 이스라엘이 준비 중인 실제 작전 계획, 하마스가 무기를 내려놓을 수 없는 진짜 이유, 트럼프 대통령이 직면한 전략적 딜레마, 전면전 재개 시 예상되는 충격적 시나리오, 그리고 한국 경제에까지 미칠 파급 효과. 이 모든 것을 팩트 기반으로 냉철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이번 위기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차원인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번 휴전은 처음부터 시한폭탄이었다는 점입니다. 휴전의 2단계 구조. 이번 가자지구 휴전은 2단계로 설계됐습니다. 1단계 마이너스 인도적 조치, 마이너스 인질과 시신 송환, 마이너스 부분적 교전 중단, 마이너스 인도적 지원 물품 반입. 여기까지는 비교적 순조로웠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인질이 돌아왔고 식량과 의약품이 가자지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2단계부터입니다. 2단계 마이너스 비무장화, 마이너스 이스라엘군 추가 철수, 마이너스 가자지구 완전 비무장화, 마이너스 하마스 무장 해제. 바로 이 마지막 항목 때문에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마스는 왜 무기를 못 내려놓나?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전쟁도 끝났는데 그냥 무기 내려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마스는 단순한 정치 조직이 아닙니다. 무장 조직을 기반으로 한 통치 세력입니다. 하마스의 정체성은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1. 군사조직 카삼 여단. 2. 정치조직 행정부. 3. 사회서비스 네트워크 병원 학교 등.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군사력입니다. 무장 해제를 하는 순간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내부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대부분 잃게 됩니다. 실제로 하마스 지도부는 여러 채널을 통해 저항의 무기를 포기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혀왔습니다. 팩트체크. 하마스 내부 강경파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지도부가 무장 해제에 합의하면 내부 쿠데타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즉 하마스 입장에서 보면 무기를 내려놓는 것 정치적 자살인 셈입니다. 이스라엘의 계산. 반대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방위군과 정보기관의 판단은 명확합니다. 하마스가 자발적으로 무장 해제할 가능성 거의 없음. 무기를 숨기고 시간을 끌 가능성 매우 높음. 몇 년 후 재무장할 가능성 확실함.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아니면 영원히 해결 못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특히 네타냐후 정부의 강경파들은 하마스 완전 제거를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양측의 입장은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군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현지 군사 전문가들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미 상당히 구체적인 작전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사령부의 작전 계획. 이스라엘 남부사령부는 최근 몇 주간 집중적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습니다. 시나리오 A- 제한적 타격, 마이너스 공습 중심의 특정 시설 파괴, 마이너스 하마스 무기고 및 지하 터널 집중 공격, 마이너스 지상군 최소 투입. 시나리오 B- 선택적 지상 작전, 마이너스 가자 북부 특정 지역 재진입, 마이너스 무장 세력 집중 거주 지역 소탕, 마이너스 24주 단기 작전.
시나리오 C 마이너스 전면 작전. 마이너스 가자지구 전역 동시 작전. 마이너스 지상군 대규모 투입. 마이너스 하마스 군사조직 완전 해체 목표. 현재로서는 시나리오 B가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팩트체크.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 정부나 군이 공식적으로 전쟁 재개를 선언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군사계획 수립은 전 세계 어느 군대나 하는 표준 절차입니다. 준비와 실행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수준은 단순한 책상 위 계획이 아니라 실제 병력 배치와 물자 이동이 동반되는 단계로 보입니다. 과거와의 결정적 차이 마이너스 인질 변수 해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이전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인질 문제였습니다. 가자지구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인질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작전 범위와 강도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생존 인질 송환 완료, 사망자 시신 인도 완료, 일부 미송환 인질은 사망 추정, 즉 이스라엘 정부가 국내 여론을 의식하며 작전을 자제해야 할 정치적 부담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군사 전문가의 분석. 이스라엘의 한 예비역 장군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질이 없는 지금 군사적 옵션에 제약이 거의 없다. 만약 정치적 결정만 내려진다면 우리는 48시간 내에 작전을 개시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실제 전쟁 개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군사적 준비 상태가 그만큼 완료 단계에 근접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만약에 전면전이 재개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군사 분석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전 전쟁과는 차원이 다를 것. 작전 범위의 확대. 과거 전쟁에서는 가자지구 일부 지역에 제한적 지상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로 북부 및 동부 국경지대가 중심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마이너스 가자 북부 기존 작전지역, 마이너스 가자 중부 도시 밀집지역, 마이너스 가자 남부 하마스 지도부 은신 추정, 마이너스 서부 해안가 밀수 루트, 즉 가자지구 전역이 작전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시 밀집 구조의 악몽. 가자지구는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핵심 수치. 마이너스 면적 약 365이 서울의 60% 수준. 마이너스 인구 약 220만 명. 마이너스 인구 밀도 1인당 약 6,000명. 여기에 더해 마이너스 복잡한 지하 터널망 추정 500km 이상. 마이너스 민간인과 무장 세력의 혼재. 마이너스 학교 병원 주거지 밀집. 예상 피해 규모. 국제 구호단체와 군사 전문가들은 전면전 재개 시 다음과 같은 피해를 예상합니다. 첫 일주일. 마이너스 공습 횟수 일평균 30만 500회. 마이너스 예상 사상자 수천 명 대부분 민간인. 마이너스 난민 발생 50만 명 이상. 한개월 후. 마이너스 누적 사상자 1만 2만 명 추정. 마이너스 기반시설 파괴 80% 이상. 마이너스 완전 난민화 100만 명 이상. 이는 이전 전쟁보다 훨씬 더 참혹한 수준입니다. 국제 여론의 폭발. 당연히 국제사회의 반응도 폭발적일 것입니다. 예상 반응. 유럽. 마이너스 즉각 휴전 요구. 마이너스 이스라엘 제재 논의. 마이너스 인도적 지원 확대 압박. 아랍 국가들. 마이너스 강력한 이스라엘 규탄. 마이너스 내부 정치적 압력 증가. 마이너스 일부 국가 관계 재검토 가능성. UN. 마이너스 긴급 안보리 소집. 마이너스 평화유지군 파견 논의. 마이너스 인권조사단 구성.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러한 국제적 압력이 실제로 전쟁을 막는 경우는 드뭅니다. 자, 이제 핵심 중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결정할 사람은 단 한 명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과거 행보.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그의 중동 정책은 명확했습니다. 이스라엘 전폭적 지지. 예루살렘 미국 대사관 이전.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 강력한 대응 공개 지지. 당시 트럼프는 여러 차례
이스라엘이 자국 방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의 복잡한 상황. 하지만 2025년의 상황은 2018년과 다릅니다. 트럼프가 직면한 딜레마. 찬성 요인 전쟁 승인. 마이너스 이스라엘 우파 세력과의 관계. 마이너스 미국 보수층 지지 기반 결집. 마이너스 강한 미국 이미지 강화. 마이너스 이란 견제 효과. 반대 요인 전쟁 반대. 마이너스 중동 확전 리스크. 마이너스 이란과의 직접 충돌 가능성. 마이너스 미군 개입 압력. 마이너스 막대한 재건 비용 부담. 마이너스 대선 공약인 전쟁 종식 위배. 특히 주목할 점은 트럼프가 최근 중동 평화협정을 주요 외교 성과로 밀고 있다는 겁니다. 평화위원회 변수.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중동 평화 이니셔티브를 추진 중입니다. 만약 이 시점에서 가자 전쟁이 재개된다면 마이너스 평화협상 동력 상실. 마이너스 트럼프의 외교적 신뢰도 타격. 마이너스 2026년 중간선거 악재. 즉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내부 논쟁. 미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강경파 국무부 국방부 일부. 마이너스 하마스 제거는 중동 안정의 기회. 마이너스 지금 아니면 문제 해결 불가. 마이너스 단기적 충격 vs 장기적 이익. 신중파 백악관 CIA 일부. 마이너스 확전 리스크가 너무 크다. 마이너스 이란 개입 시 통제 불가. 마이너스 미국의 직접적 군사 개입 우려. 트럼프는 이 두 입장 사이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예상 타임라인. 군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타임라인을 예상합니다. D-Day 방식의 승인 절차. 마이너스 12주 전 이스라엘 미국의 작전 브리핑. 마이너스 35일 전 트럼프 최종 승인 여부 결정. 마이너스 24시간 전 동맹국의 사전 통보. 마이너스 D-Day 작전 개시. 현재 상황을 보면 우리는 이 타임라인의 초입 단계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란. 해시태그 이란과 하마스 관계. 이란은 하마스의 주요 후원국입니다. 제공하는 지원. 마이너스 무기 및 탄약. 마이너스 자금 지원 연간 추정 수천만 달러. 마이너스 군사훈련 및 기술 이전. 마이너스 정치적 지지. 즉 이란은 하마스의 생명줄입니다. 만약 전면전이 재개된다면 이란은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 시나리오. 레바논 전선 개입. 마이너스 헤즈볼라 로켓 공격. 마이너스 이스라엘 북부 국경 긴장 고조. 마이너스 레바논 내전 재발 가능성. 홍해 해상 교란. 마이너스 이란 지원 예멘 반군 활동 강화. 마이너스 상선 공격 증가. 마이너스 국제 해운 차질. 직접 공격 가능성. 마이너스 드론 공격. 마이너스 이스라엘 내 테러 지원. 마이너스 사이버 공격. 미군 기지 타격. 마이너스 이라크 시리아 주둔 미군 공격. 마이너스 미국의 직접 개입 유도. 마이너스 미국 이란 전면전 위험. 최악의 시나리오. 만약 이란이 직접 개입하면 단순한 가자 분쟁이 아니라 중동 전체가 전쟁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이스라엘 vs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마이너스 미국의 군사 개입. 마이너스 사우디 UAE 등 입장 선택 압박. 마이너스 유가 폭등 및 세계 경제 충격. 이것이 바로 많은 전문가들이 섣부른 전면전은 재앙이라고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관이 있습니다. 크게. 에너지 안보 직격탄.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핵심 지표. 마이너스 석유 수입 의존도 약 95%. 마이너스 중동 석유 의존도 약 70%. 만약 중동 전쟁이 확대된다면 유가 급등. 마이너스 배럴당 달러 90달러 120 이상 가능. 마이너스 국내 휘발유 가격 폭등. 마이너스 제조업 원가 상승. 마이너스 인플레이션 압력. LNG 가격 상승. 마이너스 전기요금 인상 압박. 마이너스 난방비 증가. 금융시장 충격. 주식시장.
마이너스 코스피 조정 가능성. 마이너스 외국인 자금 이탈. 마이너스 방산주는 상승 가능. 환율. 마이너스 달러 강세 원화 약세. 마이너스 수입 물가 상승. 채권 시장. 마이너스 안전자산 선호 현상. 마이너스 금리 변동성 확대. 실물 경제 타격. 마이너스 항공해운 비용 증가. 마이너스 중동 건설 플랜트 사업 차질. 마이너스 관광여행 산업 위축. 지정학적 영향. 한국은 중동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외교 군사적으로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만약 미국이 중동에 본격 개입한다면 한국도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 요약. 하마스 무장 해제 절대 불가. 이스라엘 군사 작전 준비 완료 단계. 미국 트럼프 최종 결정 전. 이란 개입 가능성 상존. 국제사회 외교적 해법 모색 중. 세 가지 시나리오 확률. 시나리오 1 제한적 공습. 확률 중. 하마스 압박용 단기 작전. 협상 테이블 복귀 유도. 시나리오 2 마이너스 전면 지상전. 확률 중하. 대규모 작전. 하마스 완전 제거 목표. 국제 비난과 확전 리스크 감수. 시나리오 3 재협상. 확률 고. 미국 중재로 타협점 모색. 무장 해제 대신 국제 감시 강화. 단계적 통제 체제 구축. 현재로서는 시나리오 3이 가장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단 며칠 안에 결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핵심 변수는 단 하나. 결국 모든 것은 트럼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작전을 지지한다고 공개 발언하는 순간 전면전 가능성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반대로 외교적 해법을 계속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협상 재개 가능성이 커집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신호들. 앞으로 며칠간 이런 신호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미국의 움직임. 마이너스 트럼프의 공개 발언. 마이너스 국무부 국방부 브리핑. 마이너스 항공모함 등 군사 자산 이동. 이스라엘의 행동. 마이너스 국경지대 병력 증강. 마이너스 대규모 공습 재개 여부. 마이너스 네타냐후의 공식 입장. 하마스의 대응. 마이너스 협상 태도 변화. 마이너스 무장 해제 관련 입장 수정. 마이너스 이란과의 접촉 증가. 국제사회 중재. 마이너스 이집트 카타르 중재 노력. 마이너스 UN 긴급회의 소집. 마이너스 아랍연맹 성명. 여러분, 휴전은 언제나 종이 위의 약속에 불과합니다. 진짜 평화는 무기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증오와 복수의 연쇄가 끊어졌을 때, 사람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지금 가자지구는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마스는 무기를 내려놓을 것인가? 이스라엘은 대화를 계속할 것인가? 트럼프는 전쟁을 승인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며칠 안에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최소한 관심을 끄지 않는 것. 무관심이 전쟁을 키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이너스 하마스가 무장 해제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마이너스 이스라엘의 강경 대응이 정당화될까요? 마이너스 트럼프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중요한 이슈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중동 위기 긴급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